양파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도 들어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파는 또 농사를 안 지으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아들 교육할 때 보다가 많이 나가신 거 보니까 사실 의성 쪽에도 양파가 그전에는 많이 하다가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 양파가 이제 노동력도 좀 많이 들어가고 또 해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또 이가는 예로 어떤 경우가 있나 그만 우리나라 지금 마늘 면적이 경남 장영이 가장 많아요. 그 장영이 원래는 양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양파 연구소가 장영에 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양파 하던 농가들이 뭐를 다 하는구만 스페인산 대서 마늘을 다 합니다. 왜 대서 마늘을 하나 그러니까 이제 양파보다는 가격 차이가 덜하고 오히려 일하기도 쉽고 농가 소득이 덜 없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그 경상북도 지역에도 양파를 많이 하는 데는 그 영천이었습니다. 영천. 지금도 면적이 가장 영천이 많지 싶은데 영천도 그 양파에서 스페인산 마늘로 많이 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농가에서 뭐 소득이 높고 또 일하기가 쉬운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의성 지역에도 제가 의성에서는 18년 근무를 했는데 많이 한때는 의성도 한 300헥타르 양파가 되는데 지금은 뭐 한 70헥타르 그러니까 뭐 한 많은 때보다는 20% 조금 넘게 그래 재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파는 이제 주요 생산국은 중국이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중국, 인도는 특히 그 양파가 반찬에 거의 뭐 일용식으로 되다시피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가 뭐 우리는 양파를 가장 많이 먹는 게 어디입니까? 짜장면이죠. 예. 중국집에서 간짜장 시키면 거기에 이제 양파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찍어 먹는 것도 양파고 하니까 또 해에 따라 가지고는 또 짜장면 먹는데 양파가 없으면 맛이 없는데 양파 값이 비쌀 때는 판을 썰어주기도 했죠. 그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양파를 재배하는 것은 무안, 신안, 한평 이 장영이 많이 했는데 장영은 없어지고 영국에는 영천, 경남은 장영이 있습니다만 장영은 지금은 양파보다는 그 스페인산 마늘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양파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재배하는 게 대부분 항색종입니다. 항색종. 국내 대부분 재배종이고 매운맛도 적당하고 육질이 단단해가 저장성이 좋습니다. 백색종은 우리 지역에서는 거의 안 하는데 가공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제 적자색은 어떻습니까? 이게 대부분 조색종이라 가지고 우리 뭐 샐러드용이나 그리고 우리가 재배를 하는 것도 집에서 먹는 정도로만 하지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파 효능입니다. 양파는 뭐 성인병에 다 좋다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요즘 퇴직해가지고 이게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라 그러기보다가 이제 건강에 이제 관심도 놓고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뭐 뇌졸중 그다음에 뭐 심장마비 뭐 이런 거 심근경색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지금 이제 그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가 그 심장마비나 심근경색 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그 주의를 많이 주는데 거기에 이제 좋은 음식이 그 첫 번째가 부추랍니다. 부추는 진짜 뭐 그 봄에 되면 우리가 그 전부직 해가지고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요즘은 평상시에도 식당에 가면 뭐 부추전 이래가지고는 먹지만은 집에 밥상에는 많이 안 오르거든요. 그래 하여튼 그 심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는 첫 번째 부추가 좋고
두 번째는 생강이랍니다. 생강. 이게 대부분 이런 음식들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근. 그리고 네 번째는 검정콩. 다섯 번째는 미역, 다시마.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양파, 마늘 이런 경우가 들어갑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마늘, 양파, 부추 이런 게 파속 작물이 우리 뭐 혈관이나 그러면 그 뭡니까 노인병 예방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거니까 하여튼 그 좀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양파의 효능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용식물로 먹고 있습니다만은 양파는 동맥경화와 예방하고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의보감에 보면 감기에 좋고 변비, 피로, 불면증, 하여튼 몸에 뭐 다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해열작용, 변비 예방, 신기능 끝으로 이거 콩팥입니다. 콩팥. 그 다음에 간장기능 강화, 혈액순환에는 양파는 심근경색, 심장발작, 하여튼 고지혈증 이런 데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 예방에도 좋습니다. 특히 당뇨병, 혈당을 내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합병증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양파를 많이 드셨으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암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암에 좋은 거는 저 마늘이 최고 좋다 그죠. 마늘은 저 항암 기능도 있고 항염증 기능 그리고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는 걸 예방하는 그 항균 기능까지 있으니까 마늘은 최고로 칩니다. 그 다음에 뭐 양배추 뭐 있습니다만은 양파도 좋고 하여튼 뭐 우리가 마늘 종류 뭐 인경채소라고도 부르고 파속채소라고도 부르는데 하여튼 뭐 양파, 마늘, 부추 그리고 파 이런 게 상당히 그 건강식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파 품종입니다. 품종. 우리 일찍에서는 최고 많이 하는 품종이 뭡니까? 외국 종 합니까? 국내 종 합니까? 페가수스 많이 합니다. 예? 페가수스. 아, 페가수스요. 저쪽에는 이제 그 의성에는 저 상주하고 붙는 다인면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양파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이제 외국 품종을 많이 해요. 외국 품종을 많이 하는 이유는 상인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왜 요구를 하나? 외국 품종이 저장성이 좋대. 저장성이. 외국 품종 많이 하는 거는 가타마루, 그 다음에 뉴마르스 하는 품종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하는 있고, 세 가지가 일본 품종입니다. 그리고 국내 거는 뭐 K스타, K마그 이런 품종을 하는데 여기 뭐 품종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외국 품종들이 가격이 비쌉니다. 뉴마르스, 가타마루 요게 이제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품종은 이제 K스타, K맥스 이런 저거고 빨간 거로 해놨는 거는 고정종입니다. 고정종이라 그런 거는 F1이 아니고 우리가 종자를 받아가지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종자를 받으면 또 뭐 병에 감염될 수도 있고 또 태아될 수도 있으니까 사용을 안 하는데 여기 뭐 천주대고 농무대고 천주항 이런 거는 고정종입니다. 고정종. 대부분 아직 양파는 품종이 우리나라 품종보다가 외국 품종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외국 품종이 국가 분리를 하고 국가 이제 옛날에는
편원 형태였는데 좀 납작하면서 동그라는데 요즘은 동글동글한 그 보기 좋은 걸로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외국 품종은 제가 그 외국 품종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그 저장성이 좋고 예쁘대요. 그래가지고 상인들이 그걸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양파는 계약 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여기 남한동 농협에도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성도 보면 그 다인 농협에서 그 계약 재배를 해요. 계약 재배를 하면 품종을 뭘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외국 품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장을 많이 알 때는 또 국내 품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내 품종도 뭐 많이 안 나왔습니까? 그리고 작형은 대부분 뿌리는 시기가 8월 하순에서 9월 중순했는데 의성에서는 파종하는 시기가 가장 알맞은 게 9월 5일경이 맞더라고요. 9월 5일경에 하면 이제 뭐가 너무 커가지고 그 추대되는 것도 적고 그리고 수량도 어느 정도 많은데 그보다 빨리 땡겨가 8월 하순경에 파종했을 때는 어떤 포장은 한번 보니까 그 쫑다리가 거의 뭐 90% 이상 다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토양은 이제 보로를 큰 심은 경우도 있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가을 기온이 너무 높다든지 봄에 기온이 높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뭐 양파 같으면 뭡니까? 추대가 가장 걱정이고 그 다음에 녹균병 그리고 뭐 분부 그리고 다른 데는 어떤 걱정은 없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있네. 참 흑색적인 비료병은 마늘이나 양파나 똑같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대부분이 9월 한 5일경에 파종해가지고 10월 중순에 정식을 하고 수확은 한 6월 20일경에 수확하는 게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맞는 작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농가에서는 조금 땡겨 할 수도 있고 늦추면 또 모내기를 못 하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고랭지 재배는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물을 할 수 없으니까 또 뭐 콩이나 이런 것보다는 나으니까 봄에 파종해가지고 이제 그 초가을에 수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파 가격이 좋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재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대관령 쪽에 많이들 합니다. 이거 뭐 평지 본뿌림 한다는 평지 본뿌림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없습니다. 모기르기입니다. 모기르기. 육묘일수는 45일에서 55일 하는데 요즘은 45일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토를 일단 사가 쓰고 그 다음에 상자 모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양액이나 물비료를 주고 하기 때문에 45일밖에 하고 정식할 수 있는 노를 충분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노지에 파종할 때는 뭐 45일에서 55일까지 봤습니다만 지금은 45일 거의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대가 이제 많이 생기는 영향입니다. 파종기가 빨랐을 때 가장 많습니다. 그죠? 9월 5일 파종했을 때는 8% 정도 생기는데 8월 26일을 파종했을 때는 32%까지 생기니까 쫑다리가 좀 많이 생기는 거고 5월 1일 날 했을 때는 쫑다리는 적게 생기는데 이제 수량이 줄어드는 거죠. 수량이. 요상 조건입니다. 요상 조건은 다 좋아야 됩니다. 가까이서가 관리가 편리해야 되고 단수하고 배수하기가 좋은데 햇볕이 잘 통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데 사질 양토나 양토가 가장 좋습니다. pH는 6에서 7, 2 내지 3년간 파속작물, 마늘이나 양파나 파나, 부추
부추 같은 거 재배 안 한다는 거예요. 요산은 사전에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8월이나 9월이면 비가 자주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하우스 안에 키우기 때문에 지금 하우스를 준비합니다만 노지에 재배할 때는 비닐을 덮어가지고 비를 안 맞도록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묘상이 준비 못한 경우에는 비닐로 덮어 씌워가지고 토양이 젖지 않게 하고 또 인공상토를 이용을 해도 된다. 이런 파종 준비입니다. 파종은 실제 저는 양파 파종은 보기는 해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보통 300평에 3, 4억 든다고 돼 있는데 요 정도 해가지고 지금은 모종이 모지내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노지에다가 파종을 해놨다가 또 병이 온다든지 피해를 입어가지고 모종이 모질해가지고 사러 다니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농가에서 또 모종을 잘 키우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우스 안에서 키우니까 또 실패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양파는 발화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당년에 샀는 걸 사용해야지 또 집에 묵혀놨다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집에 만약에 종자가 남았다 그러면 농약상에 반납을 빨리 하셔야지 이거 놔뒀다가 내년에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발화율이 70% 정도 되는데 내년에 쓰면 그보다 발화율도 떨어지고 또 한 해 묵은 종자는 추대나 이런 게 더 많이 됩니다. 품질이 불량하게 되니까 그거는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파종 방법은 그전에는 노지에 이제 흩어 뿌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줄 뿌림을 하고 지금은 상자 뿌림을 많이 하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줄 뿌림 이 노지에서 할 때입니다. 경문 후에 이제 망을 짓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고랑을 이제 줄로 파가지고 이제 파종해가 목토를 하는 거거든요. 또 파종하고 목토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지 하시는 분도 거의 없죠. 그러고 양파 종자를 파종해 놓고는 노지 같은 경우에 노지나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꽃병약을 이제 뿌려줍니다. 살포량은 평당 한 9리터 정도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복토 재료별 특성입니다. 모래하고 톱밥하고 뜯던 능기 병해도 예방하고 잡초도 경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비는 이제 덜 쓰는 냄새나는 것은 고자리파리가 발생하고 톱밥은 아무래도 수분 보유가 오래되니까 가습이나 톱밥 속에 있는 벌레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모래는 영양도 없지만은 건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이제 모래고 톱밥이고 이거는 이제 모래하고 톱밥하고 물주기 한 평에 2만 정도. 모기류입니다. 모기류 이게 이제 지금 많이 하는 우리 상자묘인데 상자묘는 파종 후 한 2주경 지나면 3에서 7일 간격으로 비료물을 줘야 됩니다. 지금 시중에 나오는 배양액 물을 주시든지 안 그러면 비료물을 10개 타가 주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시중에 이제 배양액이 잘 나오니까 이걸 사가지고 농도에 맞게 쳐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이래 보면 좀 진하게 치다가 보면 잎도 마르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적정 농도를 타가지고 한 번 더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도 농도는 10개 타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 수가 이제 상자면은 45일경이 적당합니다. 더 이상 하고만 뭐가 늙어보면 이제 추대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가 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줍니다.
정식에 알맞은요. 키는 30cm, 입수는 4배 정도 되는 게 적당합니다. 이런 거 큰 거 심으면 거의 뭐 짝다리가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6, 8mm 정도, 한 3번째 거 정도, 이런 거 심어놓으면 그 짝다리도 많이 안 나오고 수량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양파 정식 방법. 우리 여기 안동에는 기계 정식 합니까? 기계 정식에 대해가 저희가 이제 지능청에 사업을 받다가 시범 사업도 해보고 그리고 또 기계가 오면 이제 연시도 이제 해보고 했는데 기계가 일본 거 가지고는 구보다 그 가지고는 이제 무안에는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해보니까 가장 문제가 됩니다. 비닐을 금방 덮어놓고 금방 기계로 심으면 가능한데 비닐을 심어놓고 하루가 지나면 비닐 속에 습기가 차잖아요. 습기가 차니까 이게 그 포기가 이게 뭐 붙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뭐 사용하다가 또 뭐 사용을 안 하시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계속 개발은 되고 있는데 아직도 기계로 심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마늘도 트랙터 부착해가지고 기계로 심는 게 나왔는데 그것도 비닐을 씌워놓고 금방 심으면 괜찮아요. 금방 심으면 괜찮은데 그 비닐을 씌워놓고 하루 정도 지나면 습기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습기가 올라오면 이게 비닐이가 밀려가 버려요. 비닐이가 구멍하고 마늘 심기인데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어지중간하게 마늘을 심는 거하고 비닐이 구멍이 있는데 아니고 중간에 가버려요. 중간에. 그러니까 비닐이 우회로 뚫려져 있고 나중에 유인작으로 또 새로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용을 많이 안 하는데 앞으로는 자꾸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 인건비는 비싸고 하기 때문에 빨리 이게 기계 정식이 보편화가 돼야 되는데 또 그동안에는 그것도 있었죠. 뒤에 사람이 타고 한 포기씩 째가지고 넣는 거. 그것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계 정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리고 또 농가들이 파종을 해놓으면 똑바로 안 서기 때문에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다 누워가지고 되겠나 하고 하여튼 양파는 저울에 강합니다. 아까 마늘은 영하 7도씨까지 했는데 양파는 영하 8도씨까지도 피해를 안 입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온도가 4도 이상만 돼도 뿌리 발육이 마이크가 안 나와. 마이크 좀 바꿔시. 아니 아까 바꿨는데 또 그래. 하여튼 그러면 육성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양파는 뿌리가 떨어져도 뿌리가 한 3개, 4개만 있어도 그 동해를 안 입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뿌리가 서너 개만 있어도 동해를 안 입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심을 때 3cm 정도 깊이에 잘만 심으면 썰이빨이 올라와도 동해에 입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이라고 그저께 저희가 나무 무릉하고 이쪽에 하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저걸 해봤어요. 근데 양파가 아마 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겨울이 아직 다 가지는 않았는데 이게 진짜 원래는 뉴스에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열흘 전에 방송에 뱀이 동면에서 깼더라고요. 뉴스에 막 크게 나왔거든요. 그것도 뱀이 누룩뱀이라고 누렁뱀 그게 나왔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또 뭐 며칠 안 있다 할 때는 남쪽에 매화꽃이 다 피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다른 데는 좀 구정도 안 지내고 지금 겨울이 가장 기쁠 때인데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저인데 또 선배가 뚜껑이 사진을 보냈어요. 뚜껑이도 동면에서 깼더라 그러면서 원래는 감을 못 잡겠어요. 이 원래
보통 날씨가 제가 기억할 때는 1월 10일경이 가장 춥고 이제 그때부터 1월 한 20일 정도부터는 이제 온도가 이제 조금 덜 추워지고 12월 달에 덜 추운데 원래는 12월 달이 더 추웠거든요. 12월 달에 추웠으니까 원래는 하여튼 지금 양파가 재생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양파가 재생되려면 2월 초순은 돼야 되는데 지금 1월 중순인데도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월동중 수분관리입니다. 뭐 심어놓고는 충분히 강수를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에는 물을 줄 수가 없으니까. 웃거름 죽입니다. 웃거름. 양파 웃거름은 3월 중순 이전에 마쳐야 됩니다. 근데 양파가 이게 묘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양파는 대부분 이제 추대 짱다리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는데 양파가 초기에는 질소질이 많으면 짝다리가 많이 나와요. 요정기나 안 그러면 가을에 비료기가 너무 많고 물 거부만 짱다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 수확기 무렵에는 비료가 너무 없으면 또 짱다리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료 양은 내 포장에 내가 잘 생각해가지고 기준량보다 많이 주실 건지 적게 주실 건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는 말씀 못 드렸는데 마늘 교육할 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그 비료를 줄 때는 이 뭐 농사의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논에 주는 비료를 밭에 주면 제가 논에 주는 비료를 밭에다 주면 어떻습니까? 비료 효과가 늦게 나와가지고 효과가 늦어요. 그러니까 논에 주는 비료는 물에다가 주기 때문에 대부분 질소로 봤을 때는 아모늄태 비료를 주기 때문에 효과가 늦거든요. 그러니 대신에 밭에 주는 비료를 논에 주면 어떻습니까? 효과가 빵입니다. 빵. 그러니까 우리가 비료를 줄 때 뭐 복합 비료라고 가수용도 있고 또 뭐 고추용도 있고 이런 걸 논에다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논에 치는 걸 밭에 주면 그거는 2등이라고 해요. 왜 그러나 그만 효과는 늦게 나와도 비료 효과는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런가 그러면 변은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암모니아태 비료, 유황으로 된 비료를 95% 이상 흡수를 해요. 그리고 단호가 집산태는 물에 쉽게 나가기 때문에 흡수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논에 쓰는 비료를 밭에 쓰면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넣어가지고 효과는 늦지만은 비료 효과는 있는데 그런데 비료 효과는 있어도 너무 늦게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또 뭐 병만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비료는 밭에 거는 밭에, 논에 거는 논에. 우리 그런 경우에는 뭐 블루베리라고 있어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비료를 유황 같은 비료를 거의 95% 흡수를 해요. 그리고 벼농사는 90%. 그러니까 비료는 논에 쓸 거는 논에, 밭에 쓸 거는 밭에. 그리고 또 카리가 논에는 염화가리가 들었어요. 논에 쓰는 비료는 염화가리가 들었는데 염화가리는 이제 가리 성분은 벼가 흡수를 하고 염기, CL카는 염기는 작물에 안 좋은 거는 논에서는 쉽게 내버려두면 되는데 밭에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작물인데 피해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늦게 남아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좀 적응한 게 팁으로 드리는 거니까 비료는 밭에 쓸 거는 밭에, 논에 쓸 거는 논에. 그리고 집에 창고에도 구분해가 놔야 돼요. 그때 여름에 뭐 뜨거운데 이 비료니 저 비료니 이거 막같이 쳐보면 이거 진짜 비료 한 포도 요새 한 5,000원 정도까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도 뭐 경영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도 좀 생각해가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뭐 막 넘어갑니다. 예. 아까 그 마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00평에 요소 하나, 유한 하나, 한 달에 하나 치면 된다. 그 끌어줄 때 굳이 좀 비싼 복합 비료 안 치고 이래만 쳐도 비료량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수 시기에 따라 양파 부패율인데 하여튼 수확 시기가 다 돼가지고는 물을 안 줘야 돼. 짱다리 생기는 거, 모가 큰 거, 또 모를 늦게까지 키우는 거, 또 월동 전에 너무 가다 생기겠는 거. 하여튼 발생 예방은 좀 적은 묘를 심어야 돼요. 적은 묘. 그리고 비료는 많이 주면 안 되고. 수대 발생 고장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 겁니다. 이거는 뭐 100개 중에 90개 이상이 발생되어 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이게 낭패가 뭔 낭패라구나. 이거는 뽑아가지고 갖다 버릴 데도 없어요. 근데 이미 낙동강 하천변에 그래가지고 뭐 뚝에다가 쌓아놓고 하는 걸 봤는데 이게 참 저렇게 짝다리가 많이 생겨보니까 팔아먹지도 못하지만은 저걸 처리를 해가 갖다 버릴 데도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너무 큰 것도 안 심어야 되지만은 이 집에는 하천변이니까 모래땅에 비료를 너무 많이 줬습니다. 모래땅이라고 비료를 너무 잘 주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또 날씨까지 좋아가지고 가범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요거는 분구지요, 분구, 그죠? 분구는 뭐 한쪽을 뜯어내든가 뽑아내든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해충 관계입니다. 농약은 이건 뭐 요즘 다 아시는 건데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요걸 한번 가져왔습니다. 요즘은 제가 작년부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니 제초제를 샀는데 이 제초제 벽지방이 빨라야 되는데 분홍색이 있더라고요. 분홍색이. 그래서 풀 죽는 거 바스타 비슷한 걸 이제 샀더니 여기 색깔이 선명하지를 않고 한 중간쯤 가는 색이 있어요. 그래 농약 라벨 사용 설명서를 꼭 잘 읽어보고 쳐야 됩니다. 이 살균제하고 제초제하고 혼동해가지고 치는 경우가 안 보면 모르겠으니까 그것은 1년에 꼭 한두 건은 꼭 생깁니다. 논에다가 제초제를 쳐가지고 도열병약이라고 쳤는데 나는 다 죽여보는 거. 그런 경우 꼭 생기니까 농약 설명서 꼭 한번 읽어보고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녹균병이 이제 양파에서는 최고 적입니다. 녹균병만 방제를 해놓으면 묘를 실패했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녹균병만 방제를 하면 되는데 녹균병은 무조건 월동되자마자 지금은 이제 무공 비닐 심은 집거리 없죠. 옛날처럼 그냥 비닐 구멍 안 뚫리는 거 심어가지고 뽑아내는 집은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심어놨는 게 유공 구멍이 있는 데다 심었더라고요. 구멍이 있는 데 심었으면 한 2월 중순이나 하순 돼가지고 무조건 녹균병이 합치고 무조건 하여튼 그게 예방으로 무조건 전라도 무안에 양파 연구하는 시설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을에 심어놓고 무조건 녹균병에 합쳐두고 예방약 아니십니까? 합치고 그 다음에 월동되자마자 녹균병에 무조건 합쳐야 돼요. 믿져봐야 본전이 아니고 심한 녹균병 안 생기게도 하지만은 밀도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녹균병은 어떻습니까? 한번 발생되면 방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하여튼 올해는 꼭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녹균병이 1차 감염되는 거는 요상에 모여서 발생되는 거는 버려야 되는데 이게 섞여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균사가 2, 3월에 다시 발병을 합니다. 그 노균병이 처음에는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이제 이 정도 돼가지고 만점이 나타나고 하얗게 마르고 해야 우리 눈으로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 이 노균병을 가지고 그 오징어 발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이파리가 오그러진 거 있고 하면 그때 유심을 봐야 됩니다. 유심 봐도 아마 발병 초기에는 확인이 잘 안 되니까 무조건 그만 미쳐봐야 범죄라고 치고 그만 약 한번 쳐보소. 범죄해가지고 재생이 이제 시작되면 약 한번 쳐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여튼 노균병은 이슬병 아닙니까? 이슬병. 하여튼 날씨가 좀 포근해져가지고 안개 끼고 하면 무조건 병이 번진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하여튼 관계를 잘해주시고 질소비료가 많거나 배수 불량일 때 많이 생깁니다. 요 노균병도 관찰하는 게 있습니다. 노균병이 이제 대기다가 보고 좀 낮은 데 있죠. 낮은 데 폭 빠져가지고 생육도 안 좋고 한데 그런 데 병이 있는가 잘 봐야 됩니다. 어디 시퍼렇게 좋은 데 가지고 찾으면 잘 없고요. 그러니 노균병은 하여튼 가능하면 범대가지고 조금의 약 한번 쳐주시고 안 그러면 포장해 갈 때 지대가 낮고 좀 물 챈다 싶은데 그런데 확인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균병 증상입니다. 이런 정도 되면 이제 시퍼러져 가지고 반점이 생기죠. 이거는 이제 확대해 놨는데 이런 정도 되면 수량이 많이 감소될 겁니다. 이 노균병이 증상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오돌토돌하게 가루 뿌려나는 증상도 나오고 어떤 데는 햇빛에 대해서같이 허옇게 말라붙는 경우도 있고 또 줄로 인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노균병 병이 요거는 이제 가루 뿌려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이제 허옇게 말라버렸는 겁니다. 노균병은 하여튼 정식 직후나 월동 후에 농약을 꼭 한번 쳐주십사고 부탁드립니다. 이건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하여튼 노균병 방제를 위해 가지고는 누구보다 빨리 보고 그거보다가 약을 빨리 쳐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작년에 마늘이나 양파를 했던 포장은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양파를 작년에 하고 올해도 했는데는 약을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농약은 이제 여기다가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농약을 신농약을 너무 좋아해요. 그 신농약이 어떻습니까? 그 농약방에서 잘 뜬다 그러는데 농약방에서 잘 뜬다 그러면 신농약이 비쌉니다. 그죠? 기존에 나오는 약보다 비싸니까 대신에 옛날에 나온 농약 요 포름하고 요거는 세 가지는 달새까지는 예방약입니다. 예방약. 근데 리도밀계 또 있죠. 리도밀. 요거는 예방 및 치료약인데 리도밀 약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두 번 치면 내성이 생겨요. 한 번 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걸로 바꿔쳐야지. 그러니까 리도밀도 있고 요새 나오는 명작하는 것도 있고 또 노균병약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농약은 제가 못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농약은 골고루 바꿔가면서 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등록은 그 다음은 치시지 마시고 요번에 리도밀을 쳤으면 명작을 치든지 안 그러면 포름 계통을 치든지 여기는 이제 포름 D, 포름만은 이제 농약을 두 가지를 섞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 및 치료도 되니까 농약은 하여튼 바꿔가지고 살포를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흑반병은 이거는 양파에서 노균병이 생기고 나가지고 생기는데 양파보다는 파에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이거는 하여튼 사진만 보고 노균병 방지할 때 방제가 되고 하니까 사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흑반병이 우리가 파에 많이 생깁니다. 이거는
생육 후기에 비료가 부족대가 많이 생기니까 오늘 뭐 적용 농약을 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까 말씀 마늘에서도 했던 이제 흑색성 균핵병입니다. 이거는 뭐 저온성 병이니까 5월부터는 이제 균핵이 휴면 들어가고 하여튼 지온이 한 14도에서 18도실 때 많이 생깁니다. 25도 넘어보면 안 생기고 40도 넘으면 죽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데보다가 밭에 재배할 때 많이 생기고 그리고 마늘 양파를 유기농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흑색성 균핵병은 마늘하고 똑같습니다. 이 모종을 카스텔란에 침지를 하시든지 그 약에게 이제 소독을 해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그 양파나 마늘 심을 때는 이제는 뭐 거의 그 약을 쳐야 됩니다. 뭐 멸균탄, 핵폭탄, 치왕 이런 걸 한 6kg 정도 300평에 그 살포를 하시면 되는데 이 지금 의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50% 지원이 돼요. 농약이. 안동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안동도 일부는 되고 있지 싶은데 하여튼 농약이 지원되니까 이거는 그 심기 전에 양파를 심기 전에 충분하게 이제 토양에 살포를 해주면 이제 방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고사리파리입니다. 고사리파리는 파리가 냄새가 나야 달려듭니다. 우리가 뭐 깨끗한데 이래 가가지고도 음식만 펴놓으면 들에서도 밥 먹으려고 하면 파리가 없다가도 달려들듯이 고사리파리도 퇴비가 덜 썩은 냄새를 맡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고사리파리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일단 덜 썩은 퇴비를 시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미숙퇴비 사용 중입니다. 고사리파리 발생되는 그리고 고사리파리는 미숙퇴비도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뿌리에 뭐 습해나 입어가지고 장애를 입었을 때 그 양파 뿌리가 썩는 냄새를 맡고도 그 고사리파리가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생육에 이제 병이나 이제 그 장애가 안 생기도록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덜 썩은 퇴비를 사용했을 때 많이 그렇고 여기도 이제 뭐 살충제를 뿌려야 돼요. 입제인데 사이멘트, 토지탄, 다이아톤, 카보 입제 그리고 지금 고사리파리가 발생되는 데는 이제 살충제를 뿌려줍니다. 살충제 뭐 더원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것도 뭐 근간에 나온 농약 수확입니다. 수확. 하여튼 수확은 요즘은 그전에는 80% 이상 넘어졌을 때 수확을 하는데 요즘은 저장 시설이 좋기 때문에 저온 저장에 저장을 하려면 완전 다 쓰러지고 줄기가 다 맞았을 때 수확하는 이 수량이 가장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농가 현실에 맞춰가지고 수확 시기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수확 적기는 뭐 저장을 오래 하기 위해가 그전에는 뭐 건창고에도 하고 할 때는 80% 90% 도복됐을 때 수확을 한다고 했는데 요즘 좋은 저장고에 저장하니까 잎이 뭐 다 마를 때까지 수량이 증가하니까 오늘 이제 농가 사정에 맞게 뭐 모내기를 뒤에 하려고만 일찍 좀 수확을 하든지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확은 맑은 날 한다. 저장용은 3, 4일간 포장해서 말린 후 저장한다. 양파 저쪽 무안 쪽에 밭에 재배하는 겁니다. 막내약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엮어 달기고 우리 이제 그물망 야적하는 게 거의 없죠. 없고 이거는 냉동 창고에 저장하는 거.